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바로 내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하루입니다. 내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분기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하게 되고요. 오는 10일에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동결을 할지 아니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오늘 다시 한번 2010선 아래에서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장 출발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확대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2010선 아래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2.8포인트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들어오고 있지만 지수를 상승 쪽으로 바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5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동반으로 13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376억 원 팔자 보이면서 지수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약세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0.5% 하락하면서 130만 원 선 내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 삼인방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만이 강보합권에서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시총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반대로 상승 압력 받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 중에서는 기아차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오늘장 선방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안착한 이후에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이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55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수급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수급이 다소 꼬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 동시 하락 반전한 채 양매도 나오면서 지수가 변화가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34억 원, 외국인 31억 원, 동반 양매도 나오고 있고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79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하루 더 쉬어가는데 1%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만 강보합권, CJ E&M과 동서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혼조 양상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원익 RPS만 2% 넘는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감에 기대감이 불어넣으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 움직임, 특히 오늘 다음에 하락폭이 큽니다. 2.5%가 넘는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08원대에서 장 마감을 지었죠. 오늘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주말에 이렇다 할 만한 환율을 움직일 만한 경제 지표는 없는 만큼 오늘은 수급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서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환율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요즘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 현재는 1,009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는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시죠. 김선유 멘토님, 삼성전자 D-Day 1이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네요. 좀 더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하루 앞부터로 다가온 만큼 김선윤 멘토님 이 이슈에 주목하셨는데 시장도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고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해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을 깼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13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월 달에 130만 원 위로 안착시켜 놓은 이후에 지금 다시 3달 만에 130만 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도 결국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 뉴욕 증시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나홀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재미가 없단 말이죠. 자, 전반적으로 실적에 있어서 국내 시장과 뉴욕 증시 실적은 완벽하게 차별화됩니다. 왜 다우지수가 밀리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뉴욕 증시에 대해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실적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양호하단 말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근데 국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 자, 전분기에 국내 증시의 회사들 실적 어땠습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분기 때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요. 지수가 올라갈 여력이 생길까요? 자, 그럼 내일부터 해서 삼성전자 실적을 봐야 됩니다. 실적이 7조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인데 영업이익이요. 진짜 실질적으로 나올 경우에 시장 분위기 충격은 단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더라도 또 다음 날도 한번 충격에 대해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당장에 이번 주 내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용지표 흐름 양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좋다. 근데 국내 증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장세에 초대받지 못한 코스피 지수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개별주 위주로 실적 확인을 하면서 그래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정말 얄미톱으로 너무 랠리를 거듭해 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국내 지수는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과연 7조 원대 초반이 될지 아니면 7조 원대 후반이 될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정말 오늘 우리 시장 대응하신 투자자분들이 어떤 가짐을 다잡아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나간 바닥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만약에 오르면 만약에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여기서 빠지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자기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또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리는 것을 우리가 조정으로 봐야지. 지금 며칠 만에 지금 10포인트가 빠졌다고 해서 지금 10포인트도 아니네요. 지금 15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이거 또 크게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럼 또 매수를 좀 더 미루고. 결국에는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주식으로는 수익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바닥권에서도 그렇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마음 편하게 그냥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나에게 이만큼의 포인트가 벌려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또 지금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처 방안 좀 더 확인하고 가자. 근데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크게 변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한 타이밍은 또다시 쉬고 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군을 좀 더 눌림목권에서 내가 시세가 나기 전에 좀 더 행보를 하는 국면에서 잡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리고 떨어지는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주가를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 돼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에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바닥을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이 바닥이면
강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십시오. 지금은 대처를 하셔야 되는 장입니다. 외국인은 이만큼 사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힘든 장 속에 종목 발굴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도 멘토님 말처럼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 선상클럽에 문의해 주셔서 안전진단 꼭 받아보시고 포트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까지 두 선상의 선상주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의 선상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에 편입한 한국항공우주 4%대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화요일에 편입한 이지바이오 역시나 7%가 넘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수의 수익 실현한 종목이 계시고요. 현재 3가지 종목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세아베스티가 대유 신소재 각각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누적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50%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26%의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상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분 다 선상주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누적 수익률과 함께 오늘의 선상주까지 공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두 분 다 선상주를 들고 나오시 않으셨습니다. 역시나 관망하시는 것 같은데 김선유 멘토님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저는 내일까지도 오늘까지 종목지 안 가져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말씀드렸죠. 오후장도 안 가져 나올 겁니다. 내일장까지 좀 확인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가져갈 겁니다. 지금 제가 포트에 있던 종목 중에서 NC소프트 손절했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죠. 누적 수익률도 한 54% 가까이 되다가 50%까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3.5% 손절 처리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말씀드리고요. 한국항공우주랑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오늘 되게 잘 갑니다. 가져가는 이유, 네. 시장 가는 쪽은 개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 매력도 자체가 두 종목 다 양호하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볼만하고 오히려 이제 이지바이오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상황 보고서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관심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은 아마도 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확인하고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신중히 시장을 바라보면서 선상주를 잘 고르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역시 오늘 선상주 제시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족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는 제가 모든 것을 수익에 대한 부분을 AS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을 조금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 좀 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뭐 이익 실현했던 종목군 중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뭐 남선알미늄 그리고 뭐 CJ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죠? 좀 더 기업의 가치를 보면 이 기업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종목 한 개 잠시 요거 한 개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갈 텐데요. 대우신 소재를 매수를 했죠. 네. 금요일 시장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는데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대우 에이텍, 대우 신소재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트렌드는 뭘까? 자동차 부품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와 맞아간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는 거, 요 점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좀 더 발굴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정말 종목별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전 9시부터는 이상루 멘토님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두 분이 보유하고 계신 선상주의 목표가와 그리고 매수가 정확히 진단해 드리고요. 어디까지 저희가 목표가를 바라보는지도 무료 방송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풀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상클럽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수해도 될까요? 58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좋다. 수급 양호하니 조정 시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반등을 좀 더 지켜보자. 아직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어떤가요? 네, 기관이 정말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게 35,000원 아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주봉을 좀 열어놨습니다. 기관이 정말 많은 매수를 보여주는 구간,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근데 주봉상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완전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연출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일봉으로 본다면, 약간 좀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쵸?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이제 바닥에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들.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나왔던 분위기는 35,000원 아래에서는 싸다라는 분위기가 바로 벌써 세 번째 큰 바닥을 보여줬던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2013년 초에 보여줬던 그 바닥까지 확인한다면은 큰 추세적인 변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들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저는 기관들의 수급 매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1차적으로 저는 한 4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심리적인 저항선과 맞춰서 한번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신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매수하신다면요, 주가는 천천히 갈지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절대 급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기 때문에 매수에도 좋은 종목이지만 급할 필요는 없다. 조종심하다.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반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기관이 들어오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실적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네.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또다시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실적이 좋은데 이상로 멘토님 왜 지금 사라는 말 안 하고 좀 더 반등을 기다려보라고 합니까? 예, 이미 기관이 어느 정도는 알면서 선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우리랑 공평한 라인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주식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큰 물량을 만약에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주가를 그대로 올릴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을 그러면 확실하게 뺄 수 없는 자리까지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그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관의 가격 그리고 주포의 가격을 우리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지 우리보다 높게는 절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지금 뭐 주가 자체가 막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차트를 보인다면 만약에 세력의 지금 주가 평균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26,000원에서 27,000원대 분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있던 여기에 큰 양봉 자체가 어느 정도는 평균적인 단가를 뜻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좀 설정을 하시고, 그러면 가장 좋은 매수 가격대는 이 하단에 33,500원대에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단 자체를 강하게 양봉 한계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만약에 39,800원, 4만원짜리까지 크게 한번 올라온다면 그때는 추격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단을 터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매물 자체를 흡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33,000원까지 내려오든가 아니면 위에 상단에 39,800원대를 쳐두든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부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크로젠 083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 매도해도 좋다, 추세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단기적인 반등이다, 매도해보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0833님, 지난주에도 저에게 문자로 문의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마크로젠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우선 오늘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헷갈리셨나요? 헷갈리셨습니다. 네. 자, X입니다. 네. 매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추세 괜찮으니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안 높이셨을 경우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요. X니까요. 한 번 더 참고하시고, 자, 마크로젠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역시나 좀 그래도 해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급은 아니에요. 많은 수급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기관들의 흐름에서 조금 주인이 없는 모습이지만 주체 자체 기타 외인이 조금이나마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들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에서 개인일 수도 있지만 차트 분위기 자체는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 구간대 자체 42,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도달한 이후 그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는 차트적인 분위기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춘 거고요. 실적 성장 가능성도 3분기 때 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은 굳이 매도보다는 현재 구간대에서는 홀딩 하시고 가져가실 때 한 42,000원대부터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2,000원 부근이 오면 그때 매도를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무 멘토님 역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상 상단에서 팔지 못했는데 네. 주가가 또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그때 또 지금 파는 거는 또 애매한 거죠. 차라리 상단에서 이 가격대에 파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도리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매도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1차적인 힙소 구간으로 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힙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구나. 자,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가격대에서 매도 자리를 정해야 되냐면 요 44,000원, 44,500원 이 부근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에서 또 매도를 안 하고 만약에 또다시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 네. 그러면 그때는 신고가까지 들고 하시고요. 확실한 기준 자체를 정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뭐 빠지면 팔아야겠다. 올라가면 이때도 조금 좀 더 들고 있을까? 이런 관점은 안 됩니다.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단은 44,500원에서 1차적으로 무조건 끊어줘야 되는 자리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4만 원대가 왔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시청자입니다. 이번에는 성창기업지주 매수해도 될까요? 2558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안 된다. 추가 흐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좋다. 좋은 분위기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볼게요. 네, 전형적으로 이게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성님 멘토님 말씀처럼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의견을 드리냐면요. 먼저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크게 해서 여기 살펴보자면 고점 포인트 자체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구간이 이제 거의 풀로 박스권 하단 상단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 고점 포인트에서 이 구간 자체, 현재 구간대 자체는요, 이전에 몇 번씩이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던 그런 이제 구간들에 지금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예측을 해보자면 상승을 한번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럴 때를 좀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조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정을 이용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좀 수급이 크게 또 들어오는 종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X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558님, 지난주 금요일에도 OCI나 스카이라이프 저희에게 꾸준하게 안전진단 받아오고 계신데 오늘도 역시나 문의 주셨습니다. 성창 기업지주 오늘 1%대 강세 움직임인데요. 이상노 멘토님, 지금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오늘 사지 마십시오. 오늘 사지 마시고 가격적인 이격이 조금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급등 나오면 어차피 못 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빠지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 관점을 먼저 조금 인식을 하시고 전형적인 뭐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주가 상태죠. 지금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던 거에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한번 우리가 보면 뭐가 이슈가 됐습니까? 바로 자산주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습니다. 뜬금없이 웬 자산주야?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쪽이 아닌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좀 더 만들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에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앞서서 지금 화살표가 강화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24일 날 자,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갭이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갭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군을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이 갭 자체를 메꾸는 이 자리,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이 자리 22,500원, 22,000원 그 밴드를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조금 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갭을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갭을 메꾸는 자리가 매수 급소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창 기업 지주까지 해결해 드렸고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지수 살펴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2003포인트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도 8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한 채 551포인트에서 부근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어부바 반도체 사도 되냐고 좀. 어떤 종목이요? 어부부 반도체요? 어부바 반도체. 네, 어머니 매수까지 알 수 있을까?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볼 텐데요.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팔 사람을 다 팔았다. 아직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너무 이제 많으신 분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너무 낯이 익는데 오버 반도체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관심이 있고 많은 분들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냐면요. 잘 모르실 수가 있지만 2012년부터 가치주로 거론이 됐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주가가 3배 올랐어요. 3배. 예. 3배가 올랐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2012년부터 모아가셨고 2013년도에도 계속 모아가셨고 최근은 제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안 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서야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잘못되신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IT 관련주들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당장 쳐다보면 절대 안 되십니다. 지금 때가 아니에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적 안 찍혀 나오면은 2분기 삼성전자 관련된 IT 부품주들이나 여타 다른 IT 부품주들 어떻게 될까요? 주가 한 번 더 출렁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 8월 달에 출발표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부바 반도체는 사물 인터넷 뭐 어찌고, 하이닉스랑 그래서 많이 네. 이번에 올랐다 빠졌길래. 네. 자, 어머니. 네. 테마주 하지 마세요. 네, 하시면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익은 재밌게 단기적으로 어찌 운이 좋아서 맛볼 수가 있지만 네. 그렇지가 않다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돈을 잃으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 8월 달에 실적 발표난 이후 반도체나 뭐 IT 부품주나 스마트 부품주나 2분기 실적 발표난 이후에 그때 코스닥 관심을 가져야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네. 네, 네. 화이팅 하시고 다음부터 좀 이렇게 급등한 거 쳐다보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다행히 감사합니다. 포트에 잠기 전에 안전진단 받으셔가지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문자가 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SM 매수해도 될까요? 071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O 의견 주시면서 2분기 실적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일치했네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요번에 뭐였죠? SM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요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면 왜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추이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냐. 네.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요 위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앞에 있던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맞죠? 저항 구간 작용을 하면서 뚫기 힘든 과정이었다. 그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네. 이 위치 자체를 자연스럽게 그냥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투매 자체는 개인들의 물량, 차트로 봤을 때 차트에 대한 부분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이 주가 자체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차트로 봤을 때 분명히 저항 구간에서 무너진 차트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매수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매수라는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의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가장 좋고, SM, 자, 주가의 크리스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로 주가는 크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적도 안 좋았던 부분이 사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보였다면 바닥권을 확인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들어주는 관점이구나. 그래서 이 가격대 38,000원, 38,500원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다 인식을 하시고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M까지 의견 바로 받아봤고요.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한전산업 매도해도 될까요? 9810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매도하면 안 된다. 수급 매력도가 괜찮다라는 김선희 멘토님의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선상클럽 시즌1의 금바닥주였다.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고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동의하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의견 좀 더 들어보시죠. 네, 이게 시즌은 이상남 멘토님 금바닥주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지금 어마어마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살펴보자면요. 수급적인 매력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수급이 아직 기간 중에서 연기금 특히나 많은 물량 긁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괜찮고,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그림은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근데 연기금은 언제 샀냐? 한전산업에서 이 고점 포인트에 샀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6월 말부터 매수를 했다고요. 연기금이 지금 이게 수익 구간인가요? 아니죠. 연기금은요, 이제 조금 1%, 2% 수익 났나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이 없겠죠.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더 관망 차원, 추가적인 N장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고 이성님 멘토님 오전 방송, 공개 방송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의견 주신 분 4,600원의 20% 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즌 1 때 이상노 멘토님의 금바닥주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분석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요, 우리가 바닥을 정말 짚으면 그 주가는요, 몇 개월 동안 안 움직입니다, 네. 사실. 그만큼 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가고 모든 분량이 들어가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착각들을 하시는 게 눌림목과 바닥은 다른 개념입니다. 바닥은 말 그대로 바닥이고,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시세를 올라왔는 게 눌림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뭐 김선윤 멘토도 여러 나름대로 고충도 있겠고 저도 고충이 있지만 사실 정말 바닥주만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방송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은 몇 개월 있어야지만 그 진가가 발휘가 돼서 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전산업이요. 저희가 4월달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시작해서 바닥 자체를 이렇게 고르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튀는 과정 여기를 짚어주지 왜 바닥을 짚어주냐? 자, 바닥은 말 그대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바닥이 아닙니다.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것 뿐이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지금 맞아 들어가죠. 여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인력 감축도 있고 거기에 자동 계량기 설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인건비 감소로 매출은 증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뭐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큰 수익을 날려고 하면 하단에서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꾸준히 같이 올라가주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더 보여야 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9810님 4,6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도 참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바닥주 보셨네요. 네, 저희 함께 이렇게 방송을 계속 보시면 바닥주에 대한 포인트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요. 9810님처럼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전화 끊지 말라 그러던데. 네, 지금부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떤 종목 예. 상담해 드릴까요? AVCN. 에이블 CNC요? 예.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니, 그거를 샀는데 네. 너무 떨어져서 걱정돼서 지금 방송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아버님? 23,350원. 23,350원. 지금 손실권역에 계셔서 걱정이 많은 23,35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다 샀어요, 다. 비중이 크신데 김선희 멘토님한테 혼나시겠어요. 우선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손실권역이라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김선희 멘토님은 좀 더 들고 가보자. 수급이 불안하니 주의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우 멘토님은 지금이 변곡점이다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전화 잘 들리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손해보고 팔으려고 그러거든. 네, 그거 바로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만나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TV 보지 마시고 저 봐주세요. 전화 들으세요. 예, 예. 자, 이거 방송 안 보셨죠? 저희 방송 오늘 처음이신가요? 예, 아니, 지금 이거 저번 금요일에 샀는데. 네. 지금 많이 떨어져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방송에 무슨 뭐 상담한다고 전화를 해본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걸 있잖아요. 예. 제가 목요일날 매도 사인 냈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은 매도 사인 낼 때 사셨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때 말씀드렸던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만약에 손해보더라도 팔면 괜찮을까요? 왜 이게 밀리냐면, 예. 외인들의 매도세가 점점 강화가 되는 그 흐름에서 기관이 조금 사주질 않아요. 사주고 있다가도 최근에 약간 멈췄어요. 오늘 진짜 어제도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이슈는 이제 다른 어머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말씀드렸던 이슈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더 페이스 하여튼 그 화장품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 브랜드 자체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기다 다른 브랜드가 10개가 넘어요. 예. 너무 많은 브랜드가 과도화 상태. 자, 보세요. 스마트폰이 아이폰 처음에 나오고 삼성 갤럭시 나올 때 참 좋았어요. 근데 아니, 지금은, 이거 말이에요. 예. 네,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업체, 중국에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아, 이거 실적이 안 좋게 팔아야겠구나. 나왔죠.
지금 손에 한 1,000만 원 보거든요. 아이고, 이거 얼마치 사신 거예요, 도대체? 23,350원. 한 1억 원 가까이 사셨나 보네요, 선생님? 예? 1억 원 정도 사셨나 봐요. 23,350원. 아, 23,350원에? 예, 저번 금요일 날. 그럼 선생님, 일단은 팔아, 너무 많은 3만 원 금액이, 보더라도 팔아. 예? 많은 금액이시기 때문에 예, 너무 급한 매도보다는요, 예. 다시 21선 깬 다음에 올라갈 포인트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예.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전략으로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나는 성격이 네, 급해가지고 이거를 한, 8,000주 샀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화장품이 강세라 그래서 소비가 강하다 그래서 네, 한국 콜마는 사기가 너무 이제 늦고 네, 그래서 차후에 보려고 이걸 샀는데 방송 보니까 너무 빠지네. 지금 1,000만 원 돈 깨졌거든 사실. 그쵸, 이게. 그래도 더 깨지기 전에 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전화를 해본 건데. 네, 근데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은 이거를 안 사셨을 건데, 아,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선생님. 아니 그 또 증권 담당자에는 네. 앞으로 괜찮다 그러고 이제 보고서 나온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왜 증권사에서 2,000원을 제가, 보고 중국 시장은 괜찮다고 그러고. 자, 증권사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예, 다른 화장품도 다 잘 가는데, 예, 얘만 안 가니까. 예, 안 가 이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뭐 증권사 직원이야 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자기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자,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방송 끝나고 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 결론은 네. 이거 오늘 내가 1,0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네. 이거를 지금 오후에 나가서 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네, 하는 게 선생님이, 낫지 않겠어? 더 손해 보기 전에. 네,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갑자기 다 정리하시는 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왜냐면 더 들고 있으면 자꾸 보니까 손해 날 것 같아 이거. 네, 아버님. 예. 이상노 멘토님은 좀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좀 더 추가 상담 해보세요, 아버님. 마음이 급하시니까 가격 제시도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또 이상로입니다. 조금 더 그러면 계속 한번 더 들고 가보라고요? 저는 좀 더 들고 가시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좀 한번 들고 가보라고? 지금 사실상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고요. 대신에 의도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는 다른 업황 자체, 한국 콜마 신고가 갔고 아모레퍼시픽 신고가 갔고 코스맥스 신고가 갔으니까 에이블 CNC도 신고가 가지 않을까, 바닥 찍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맞아요. 지금 샀는 건데요. 신고가 가진 않아도 대충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샀거든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장 지금 잘못된 부분은 지금 가격대에 사셨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절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하고 모르나. 사셨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 자체를 인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빠지더라도 크게 안 빠진다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1분기까지 나빠졌잖아요. 예? 주가가 8만 원에서 지금 1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80%가 빠졌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발 빠질 그러면 확률이 이 정도의 있나요, 부분은 어느 정도 버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 시각이고,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지금 비중의 100%는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이 비중을 조금만 줄이십시오, 선생님. 제가 그거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파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한 1,000만 원 돈 손해 보거든 팔면은. 네, 예. 차라리 1,000만 원 나는 더 빠지면 더 손해. 이거 사실 얼마치 샀냐면 2억 원 샀어요. 그래서 한 8,000주 샀는데
지금 계산해보면 1,몇백만, 1,200 정도 손해 나거든. 예. 그래도 아무튼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어차피 선생님의 금액대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금액은 네.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 비중의 100%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가 네.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에 어느 정도는 지금 상태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네. 물량 자체는 지금부터 더욱더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생기시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바닥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그 금액이 복구되지 않겠나?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다음 분으로 저희가 좀 받아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래 상담은 못 해드리고요. 아버님 좀 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정말 약속드리는데 전화번호 잘 메모해 뒀거든요. 두 멘토님이 전화 그럼 다시 한번 주실 저걸로 한번 거예요. 해줄 수 없어요? 네. 문자로 한번 줄 수 없어요? 문자?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바로. 언제 정도 돼요, 시간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릴 테니까요.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좀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내로 전화 드릴 거예요. 예? 방송 끝나고 오늘 내로 전화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전화로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LG화학 매수해도 될까요? 413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삼성전자 실적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동조한 만큼 오늘 김선희 멘토님께 추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LG화학은 제가 그렇게 눈에 말씀드리던 추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차트만 그리고 저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바닥 포인트잖아요. 여기서 라인 잡고 올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 올려봤을 때 제가 29만 원까지는 간다고 진짜 이거 6월 초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29만 원대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꺾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요?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여기 어디? 다음에 살 때는 최소한 28만 원 아래 내려왔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 포인트 기억을 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LG화학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까지 받아봤고요.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디어플렉스 매도해도 될까요? 3015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둘 다 매도해도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기관 매도가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논 멘토님 역시 이제는 쉬어갈 때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네, 3015님 매수가가 4,456원에 20% 비중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조정이 보이나요? 이상노 멘토님께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죠. 네, 사실상 극장 관련 아니면 뭐 컨텐츠 관련 같은 경우에는 시세 자체를 낼 때는 영화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대신에 시세가 완전히 꼭지 부근에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 영화에 대한 얘기가 솔솔솔솔 나온다는 거죠. 지금이 어느 정도 저는 1차적인 이익 실현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넘는 수익 기록 중이신데 너무나 축하드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선상클럽 전후에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강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두 멘토가 부산과 포항을 찾아갑니다. 토요일에는 포항을 먼저 들렸다가 일요일에 부산을 찾아가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 강연 후에도 또 참여해 주셔서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매일 시황 전략이 올라가 있거든요. 시황 전략 확인해 보시면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내일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